자,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명제라는 것의 의미가 뭐다? 참 또는 거짓을 맞아요.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이 명제죠. 명제만으로는 사실 말할 거리가 많지 않아요.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은 명제에 대한 건 딱히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 하나, 뭐 조건이라는 걸 가져옵니다. 조건은 뭐예요? 문자를 포함한 식을 포함하며 문자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이다. 이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말하죠. 맞아요? 그럼 이것은 뭘 이야기해요? 흔히 말하는 방정식, 부등식 이런 애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즉 얘 문자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된대. 그러면 그 참이 되도록 하는 애를 우리가 구하는 것,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방정식, 부등식 구했던 것처럼 일종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 집착을 하게 되잖아? 그럼 그 해들을 모아놓은 걸 뭐라고 말한다? 진리집합이라고 이름 붙인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해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상등식은 명식적인 명제죠? 네, 상등식 명제입니다. 바로 참, 거짓 말할 수 있잖아요. 참이에요, 거짓이요? 네, 거짓이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상등식은 명제입니다. 절대부등식 계열도 다 명제예요. 네. 조건은 문자를 포함해서 참, 거짓 결정되는 애다. 그래서 진리집합이라는 건 해의 집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합 단어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연산들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할 때 이 조건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 하나 더 추가해서 부정이라는 것은 P가 아니다, 나P다 이렇게 표현을 하며 그에 따라 집합을 P 여집합으로 표현한다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not P라고 읽어요. not P. 그래서 P의 여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갖는 것이므로 우리가 앞서서 했던 그 집합 단원의 많은 연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P 그리고 Q라고 한다면 이 진리집합은 원래 P 교집합 Q잖아요. 그쵸? 그리고는 교집합이니까. 근데 이걸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not P 또는 not Q가 되고 진리집합도 뭐가 된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여집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드모르간 법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거라 했어요. 또 예시를 하나 든다면 이거의 부정이 뭐죠? 얘 부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고 이걸 말로 x, y, g가 같다. 이거의 부정이 뭐야? 적어도 하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x, y, g의 부정. 셋 중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x는 y가 아니거나
y는 g가 아니거나 g는 x가 아니다. 왜냐면 이 말의 의미가 사실 x는 y이고 y는 g이고 g는 x라는 표현이에요. 얘랑 얘가 성립하면 당연히 얘가 성립하게 되긴 하지만 이걸 콤마 그리고라고 이은 거야. 그래서 얘 부정, 얘 부정, 얘 부정, 그리고 부정, 그리고 부정 해서 x는 y가 아니거나 y는 g가 아니거나 g는 x가 아니다 라고 해서 셋 중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셋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셋 중에 하나만 달라도 부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학교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제일 인식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는 싹 다 부정했을 때 여집합, 그러니까 그리고는 전부 다 또는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가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명제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시시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져온다? 가정과 결론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참이 되는가? 이게 사실 이것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거든? 근데 그걸 이면으로 붙이면서 명제가 돼요. 이게 되게 특이하죠? 조건과 조건을 결부지어서 명제를 만드는데 그럼 명제니까 참거짓을 판단해야 할 수 있잖아, 그치? 어떻게 하면 참인지 어떻게 하면 거짓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P이면 Q이다 라는 것에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이 둘이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 말은 참이지만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라는 말은 거짓이 되는 거죠. 이때 그럼 거짓이 되는 사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 거짓이 되는 사례,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이 거짓이 되는 사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발례라고 부르고 발례의 위치는 어디 있어요? P에서 Q 뺀 거에 위치합니다. 알았죠? P차 Q집합의 존재예요. 그치?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딱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송영고에 있는 모든 애들은 수미사에 다닌다. 맞아? 아니지. 그럼 뭐 어떻게 따져? 송영고에 있으면서 수미사에 안 다니는 애 찾으면 되잖아. 그쵸? 송영고에 있으면서 수미사에 안 다니는 애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P차 Q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네가 너무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걸 집합 기호로 표현한 것 뿐이야. 그럼 받아들여 달라는 거죠. 이해가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좀 풀고 그 다음에 모든 거 어떤까지 하고 증명법은 못하겠죠? 어쨌든 뭐 다음 시간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절대 부등식까지는. 알다시피 학교에서 시험 범위 나오면 알려줘요. 송호고등학교가 함수까지 나온다 했나? 합성함수 전까지 했나? 아니면 역함수까지 했나? 역함수까지지. 나갈 일이 많다. 나갈 게 많다. 빨리 합시다, 빨리. (244번부터) 볼게요. P라는 애가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인 건데 그럼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 되는 진리집합 찾으래요. 이게 언제 성립해요? x가
0 이하면 성립하죠? 그래서 뭐 2번. 이건 무시하는 것 같은데, 맞지, 우리? 무시당할 만한 문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나? 자, 248번 보도록 해볼게요. P라는 애가 x가 1과 6 사이고요. Q라는 애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에요. 그럼 누구랑 누구예요? 2 또는 4가 되겠죠. 지금 내가 원하는 게 not P 또는 Q래. 그 말의 의미는 뭐야? P의 여집합, 합집합 Q 찾으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집합이랑 합집합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여집합. 이게 차라리 나올 수 있다 했죠. 그럼 뭐야? P에서 Q를 뺀 거지. 맞아요? 근데 지금 자연수 전체라서 얘는 사실 1, 2, 3, 4, 5, 6이잖아. 그쵸? 그럼 P에서 Q 빼면 어떻게 돼? 잠깐만, 이거의 조건, 이거의 부정이라 그랬는데? 이거의 부정이니까 뭐야? 얘의 부정 구해달라며, 그치? 그러니까 난 사실 뭐만 구하면 돼? P 차 Q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둘 빼면 어떻게 해요? 4개. 이렇게 할 수 있죠. 다시 P 여집합 합 Q라는 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거의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해달래요. 그럼 부정이니까 여집합 해달라는 거죠. 그럼 이거 지워달라는 거니까 P차 Q가 되고 4개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식으로 나왔지만 실제 안에 들어있는 건 6개 뿐이었다. 까지도 말을 할 수 있고요. (252번) Q이면 not P가 참이래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된다? 간단해요.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되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줘요? 이게 뭔 말이었는지 기억하니?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Q가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뭔 말이야? 야, 해석해야 돼 이거. 서로소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서로소면 이 말이고 이 말이면 서로소야. 이거 외우자 했잖아. 외우지 않으면 반응이 늦어진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 답은 2번입니다. 2번 써있죠. 물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Q라는 애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건 여기 바깥이 P라는 거죠. 여기가 P잖아. 이게 P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1, 2, 3, 4, 5번을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딱 맞죠. P랑 Q의 교집합은 없다.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서서 그러니까 새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자주 다루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받아들여 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 자, 256번. 노말은 좀 뺄까요? 이제 259번 보겠습니다. 259번 뒤에 있나요? 없죠? 명제 파트는 좀 덜 어려워하니까 P 교집합 Q가 P다. 이 말의 의미는 뭐다? P가 Q에 포함된다. R 여집합 합집합 Q가 전체다. 이건 뭐다? Q가 R을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집합이랑 합집합은 잘 왔다 갔지 않는다 했죠? 근데 얘 드모르간 쓰면 어떻게 돼요? R 교집합 Q의 여집합. 공집합이죠. 그래서 R이 Q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이해 가요? 여집합이랑 합집합은 원래 상상이 잘 안 가. 근데 교집합이랑 여집합은 상상이 되지. 왜? 뺀다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은 공집합. 뺀 게 공집합이다? 이거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보고 바로 판단해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부정을 했을 때 부정하면은 여집합한 거고 여집합한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은 Q에 들어가고 P는 Q에 들어가. P랑 R은 무슨 관계야? 그딴 건 적혀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제일 무난한 흐름이죠. 자, 기억. P가 Q에 들어간다. 맞죠? 니은 R은 Q에 들어간다. 맞죠? 디귿 P는 R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웃기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르죠? 이들 간의 관계는 없기 때문에. 265번은 노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 자주 질문하는 주제 중에 하나라서 한번 같이 볼게요. 결국 명제 지금 보면 알다시피 명제 파트 거의 다 집합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래서 단원 이름이 집합과 명제인 거야. 명제라는 것은 집합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진리집합 자체를 다루는 것이다 보니 결국은 집합에 대한 연산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집합의 연산의 성질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번 시험 범위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265번 전체 집합이라는 애가 1부터 10까지 돼 있는데 이때 P라는 애가 3의 배수라 했어요. 그러면 3, 6, 9. Q라는 애가 2짝수라 했어요. 2, 4, 6, 8, 10. 자, 내가 원하는 건 not P면 Q가 거짓이래. 왜 거짓이야?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되는 것에 거짓인 걸 찾아달라는 건 반례. 반례의 위치는 어디라 했어요? 그치. 얘에서 얘를 뺀 거에 존재한다고. 그쵸?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 얘 찾으라는 겁니다.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 어떻게 찾아요? 누구 있니? 1, 5, 7 이건가요? 그래서 3개 더하면 얼마? 13?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찾아주면 되죠. 물론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P 합 Q의 여집합으로 계산해도 괜찮죠. 맞나요?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다 노멀밖에 없느냐? 절대 분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절대 분식은 뒤에 나와요. 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명제가 어려워질 때 엄청 어려워지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 요거 한번 보죠. 쌤에 있던 문제 같은데 P가 X가 2 이하 또는 X가 6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Q라는 게 마이너스 5와 A 사이다 라고 했어요. 자, not Q이면 P에다가 거짓이래. 그 말은 Q의 여집합에서 P의 여집합 안에 들어있는 여기에 반례가 있잖아. 그치? 이 반례의 정수가 5밖에 없대요. 야, 빼긴 요건데, 맞지? 즉,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정수가 5밖에 없답니다. 그럼 Q의 여집합은 그 수직선에 어떻게 표현돼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5랑 A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2부터 저 이거 동그라미야 둘 다 2부터 6까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교집합에 포함된 게 누구밖에 없다고? 5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A라는 건 뭐야? 5보다는 작다는 거고 더불어 뭐라는 거예요? 4보다는 이상이죠. 맞죠? 4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 질문 있나요? 근데 4 이상이면 4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등호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보자? 직접 대입해보자. 맞죠? 직접 대입해봅시다. A가 4라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작다랑 4보다 크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2와 6 사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해당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해당하는 x는 4와 6 사이가 되잖아요. 그쵸? 여기 5밖에 없죠. A가 4라고 했을 때 공통의가 4보다 크다가 되잖아. 그치? 크다가 되기 때문에 해는 5만 있습니다. 그래서 4도 되죠.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등식에 대한 부분이 아직 좀 헷갈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고민해보고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는 직접 해봐요. 그걸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매번 달라서 일반화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점이냐 등호냐 점이냐 동그라미냐 내가 원하는 해가 뭐냐에 따라서 매번 달라.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봐야 돼요. 4라고 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도 안 하고서는 잘 모르겠다 하면은 앞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10분 쉬었다 하죠. 10분 쉬었다 합시다.